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학년 강수지, 3학년 호조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학년 이서영입니다. 와! 네, 저는 일단 글을 쓰고 읽는 것을 좋아하고 학교 과목에서도 국어 과목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선택할 때에 뭔가 이런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쪽인 국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어국문학과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입시 때 교수님들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취합을 했을 때 저희 학교 국어국문학과가 제일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하면 되게 단순하면서도 되게 기본적인 이유인데, 저도 일단 똑같이 국어가 너무 좋아서 국어국문학과를 대학교 이제 전공으로 선택하게 됐고, 저는 학창시절 내내 국어를 되게 좋아했던 학생이어서 또 어디과 갈 거야? 이렇게 물으면 나 국문과 갈 거야? 라고 되게 고민 없이 답해서 그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국어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리고 여러 문학 작품들을 읽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특히 그 중에 시를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뭔가 표면적으로 다 그 내용이 다 드러나지 않고 탐구를 통해서 이 시가 담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에 되게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시, 그리고 시 이외에도 많은 문학 작품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국어국문학과에 진학을 결심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전공 과목으로 우선 국어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역사부터 다양한 시대에 걸친 문학, 그리고 문법 등 국문학의 여러 가지 내용을 전반적으로 넓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석법의 이해라는 과목인데요. 정석법의 이해는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수업인데 맞춤법과 표준어를 중심으로 배우게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헷갈리는 부분 혹은 조금 더 심화되는 부분들을 배울 수 있어서 흥미롭고 되게 유익한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입니다. 네, 저는 박경주 교수님의 서사 문학치료를 되게 인상 깊게 들었었는데, 문학치료란 이제 문학으로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치료하는 과목인데, 저는 이제 리포트로 실제 사례를 들어서 그 친구를 조사하고 그 친구를 문학으로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되게 즐거움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수업은 1학년 2학기 때 들었던 박경주 교수님의 우리 문학과의 만남입니다. 일단 이 수업은 많은 문학 작품들을 만날 수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한 학기 동안 리포트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리포트가 제가 대학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대로 작성해본 리포트라서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이제 리포트를 준비하고 교수님 앞에서 발표하고 그 발표를 피드백을 듣고, 그리고 계속 리포트를 수정해 나가고 학기 마지막에 이제 그 리포트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정말로 미숙한 부분이 많은 리포트지만, 처음으로 제가 뭔가 주제를 정하고 탐구를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리포트를 만들었던 거여서 가장 애정이 많은 리포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우리 문학과의 만남, 이 수업이 가장 인상 깊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선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저희가 이제 12월이나 11월 말쯤에 깊은 재미라는 저희과 전통적인 축제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전공에 관련해서 시도 쓰고 리포트도 제출하고 저희끼리 이제 학우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면서 했던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체육대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저희 과 학생들이 정말 학교생활 못지않게 체육대회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몇 년 동안 우승도 하고, 정말 아쉽게 2019년도에는 2등을 했지만 항상 체육대회를 생각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아주 뜨겁게 불타오르고, 같이 참여하는 학생들도 엄청 재미를 느끼고 되게 체육대회를 다 좋아하는 편이어서 항상 체육대회를 할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쳤던 행사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행사는 아무래도 1학년 때 했던 체육대회가 아닐까 싶어요. 우선 제가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고 1학년 때 체육부였는데, 정말로 그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줘서 열정적으로
체육대회에 임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 것 같아요. 이런 체육대회에서 항상 국문과는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항상 매년마다에 거는 기대가 큰데요.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내년에는 부디 체육대회가 진행돼서 학생들과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모. 왜냐면 우선 저희과 전공으로 띄어쓰기나 맞춤법에 대한 과목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국문과라면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이지만 생각보다 국문과이면서 맞춤법을 틀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배웠으니까 알고 있을 거긴 해요. 근데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그러신 것 같아서 저는 세모를 택했습니다. 5입니다. 아무래도 국문과 학생이다 보면 타과생에 비해 맞춤법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할 기회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문과면은 맞춤법을 더 잘 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X. 왜냐면 일단 저희가 글을 쓰는 과제나 글을 쓰는 수업이 많긴 하지만 국문과라고 해서 무조건 글을 잘 쓴다? 이거는 개인적인 실력에 대한 수준이나 아니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편협적인 생각이라고 해서 X를 대답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국문과 와서 약간 글 쓰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글은 정말 많이 쓰고 주변에 글 잘 쓰는 친구들을 많이 봐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치에 따라 다른 것 같고 무조건 국문과라고 해서 글을 잘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글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가끔은 조금 글이 쓰기 싫고 꼴보기 싫을 때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X입니다. 글쓰기에 같은 경우에는 학생 한 명 한 명마다의 능력의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문과 학생이다 보면 글을 쓸 기회가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글을 많이 쓰더라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쓰는 양은 그렇기 때문에 국문과라고 해서 글을 특히 더 잘 쓰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X. 보통 국문과라고 하면 여자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저희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경우 오히려 남자가 더 많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반 5대5 정도로 여자 남자 성비가 균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의견인데 저는 19학번이고 이분은 18학번인데도 이 두 학번을 봤을 때도 성비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느껴지고요. 뭐 군대를 가든 자퇴를 하든 휴학을 해도 성비는 계속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월등하게 많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X입니다. 저도 처음에 진학할 때에는 여자 비율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입학하고 보니 저희 19학번 학생들의 남녀 비율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국문과라고 여자 비율이 너무 많지 않을까, 남자 비율이 너무 적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모. 왜냐면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 국문과 나오면 뭐 해? 아니면 국문과 너무 진로 폭이 좁지 않아?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우선 저희 졸업하신 선배님들만 봐도 기자나 작가 아니면 뭐 아예 복수 전공을 통해서 다른 진로 쪽으로 가시기도 하고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문과라서 진로가 너무 좁다 이거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세모를 택한 이유가 일단은 국문과라는 자체가 조금 어찌 보면 국어국문학이라는 과목에만 조금 치우쳐져서 취업에는 약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또 오히려 국어국문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이 취업의 기초 바탕이 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또 취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양쪽의 면을 잘 활용을 한다면 시험 문제도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정말 이거는 또 사람들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되는 것 같고 저희 선배들도 정말 다양한 쪽의 진로를 많이 가셔가지고 저도 학교 다니면서 진로에 대해서 그렇게 닫힌 쪽으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오! 우선 저희과 수업을 듣다 보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공 수업이 어느 정도 문학이나 여러 책에 대한 기초 바탕이 있거나 아니면 배움으로써 실력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책은 국문과라면 당연히 따라오는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정말 책을 많이 읽습니다. 일단은 문학을 배울 때도 정말 한두 개를 배우는 게 아니라 보통 한 20개 정도의 작품을 배우는 것 같아요. 하나 배울 때 20개가 넘는 작품을 배우는데 그 작품을 좀 이해하고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꼭 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책을 정말 강제든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든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O입니다. 국문과면은 아무래도 수업을 하다 보면 문학 작품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원치 않아도 수업 자체에서, 과제 자체에서 계속 문학 작품을 만나고 문학 작품을 읽어야지 할 수 있는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국어국문학과란 내 성장 앨범이다. 왜냐면 저는 우선 국문과에 진학함으로써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이나 그 생각을 글로써 표현해내는 방법 등 그냥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저에게 굉장히 큰 성장에 대한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원광대 국문과에서의 4년은 제 성장 앨범이라고 5글자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제가 국문과를 선택하게 된 시작부터 저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국어를 좋아하지만 국어에 대해서 진로나 직업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국어 국문학과를 왔으니까 이제 국어에 대해서 더 관심도 높아지고 국어 쪽으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에게 국어국문학과란 인생 도약점이다.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고 여러 과목들을 배우게 되면서 제 능력들을 많이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글쓰기나 그리고 문학을 다룰 때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뒷배경들을 어떻게 알아야 이 문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 중고등학교 때는 얕게 배웠다면 확실히 대학교에 와서 깊게 배울 수 있게 됐던 것 같은데요. 이것들이 제 인생에 나아갈 때 있어서 충분히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국문학과가 제 인생에 있어서 도약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9월이 되면 고3 여러분들께서 수시를 쓰실 텐데 자기가 선택한 이 전공과 대학이 맞나라는 것에 대한 혼란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한 그 결정이 틀리지 않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수지, 호주은이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안녕! 안녕!